자,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저희 출발 오늘의 증시. 오늘도 정보회의 먼저 시작해 봅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들어가 계시기 전에 목요일이 가장 고충스럽다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네. 네. 목요일쯤 되면 좀 약간 피곤이 다가오긴 해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시장도 좀 피곤하죠. 네. 재료도 뭐 매일같이 재료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연속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게 아직은 없고 네. 또 미국은 이미 예고된 바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인프라 부양책.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대충은 다 뭐 아는 내용들이고 공개가 돼가지고 새로울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그런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돈 한번 푼다니까. 네, 일단은 푸는 만큼 물론 뒤에서 살짝 증세 카드를 여기서 만지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을 뭐 그냥 막 찍어낼 수는 없는 거고 어디선가 구해야 되니까 네. 증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국내 시장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비트코인 7,200만 원 넘었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아우, 비트코인 참 이러다 1억 가겠어요. 10만 달러 얘기들이 네.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해요. 물론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권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알 수가 없는 마켓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 다른 선물들 뭐 금 선물도 예를 들면 실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위 말하는 물리더라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곁일 수가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사이버머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실체가 없는 사이버 게임머니라고 보서 유사하죠.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어쩌면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벤치마크 할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고 그리고 분석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 네. 그건 진짜 불 꺼진 방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누군가는 아마 이 가격을 계속 올린 사람도 있을 거고 떨어진 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외에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손대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트코인을 물어보면 저는 그냥 모른다 그래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관심 없는 건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네. 게 역설적이지만 정태현 팀장이나 뭐 저나 이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모르고 막무가내식 투자를 하거나 그냥 막연한 지향성을 네. 가지고 있는 투기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투자 대상일 수도 있고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관심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 정태근 팀장이나 저나 조용히 비트코인을 막 거래하고 있거나 이러면 아마 꼭지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한 번씩 가져보는데 아직은 뭐 우린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도 눈으로 항상 보는 시세지만 네. 사람인지라 부럽긴 하고 네. 굉장히 좀 그렇죠.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비트코인 시장, 이 많이 가상화폐 갔죠. 시장으로 많이 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제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네. 거 관련 기업들도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정보의 첫 번째로 뭐 비트코인 먼저 얘기하기 이게 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됩니까? 블록체인 얘기도 조금 블록체인.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진짜 목요일 이 시간이 되면은 항상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지나간 얘기보다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보고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이제 또 백신 여권 네,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나와서 저도 그 기사를 참고를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여권도 없거든요. 없는데 왜요? 여권을 이제 장기 채권 만들었다고. 출국금지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중국 관리사가 좀 만들었었다가 네. 이게 막 그 장기 그 만기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뒤부터 뭐 해외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갱신을 안 하셨구나. 네. 없다 보니까 여건이 없는데 앞으로는 뭐 백신 여건을 저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근데 백신 별로 맞고 싶진 않아요. 백신을? 네. 언제 뭐 그렇다고 방역을 우리가 같이 해줘야죠. 당연히 뭐 그런 뭐 공지가 오면 해야 되는 건데 내용은 지금 저렇게 뭐
좀 나오네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백신 여권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접종 증명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도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일반 기관이 아니겠죠. 정부에서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어떤 보증을 하고요. 이 보증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접종 증명서를 이제 백신 여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위조가 되거나 이게 또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빌려와가지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그 예방 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이제 백신 여권을 통해서 증빙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 때문에 블록체인 얘기 상당히 좀 많은데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공인인증서처럼 그 데이터라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가 중앙 집중적이 아니라 분산 방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한번 수정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분산되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위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보안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첫 스타트가 제가 보기에는 백신 여권 쪽으로 먼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바일 항공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바일 항공 탑승권과 유사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 휴게소라든지 어디 가게 되면은 QR코드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모바일 기기에다가 이 백신 여권이라는 그 요새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발급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모바일로 발급을 받고 스마트폰에 보관을 하게 되면서 QR코드라든지 다른 어떤 인증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안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증을 하면서 이제 나는 백신 접종을 했다. 여기서 증빙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즘 그 전자여권 체제들이 많이 네네. 저기 되면서 이 출입국이 좀 간소화되는 네네. 보면 이제 고속도로도 톨게이트에서 보면 정체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프리패스, 하이패스 이런 하이패스,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네.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막 검사해야 되고 네, 하는 그쵸. 것들을 좀 간소하긴 했어요. 그래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인식이나 생체 인식으로 그 여권의 그 이 판독 네네. 그걸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모바일이란지 신생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죠. 트렌드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모바일 쪽에 소프트를 너무 좀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 지금 그리고 아시겠죠? 조금 전에 예를 뭐 고속도로 휴게소한지 이런 예를 드렸지만은 네. 이제 뭐 거의 불편함 없이 쓰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졌고 이 익숙해진 것 때문에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좀 더 발전이 될 거라는 부분들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좀 여담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에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백신 여권 프로젝트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도 조선일보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기사를 좀 참고를 하니까 SK텔레콤이 참여한 DID 연합체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그래가지고 DID 같은 경우 분산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아이디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블록체인 기술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벽돌을 이렇게 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처럼 블록마다 이 아이디라든지 정보들이 보관이 다 이게 분산이 돼 있는 거죠. 네. 블록마다 이제 정보들이 다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수정이 되게 되면 한 곳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정보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블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은 전부 그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분산 아이디 연합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라운시큐어, 아이콘루프 그리고 코인플러스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코인플러그. 네네. 했고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됐고 그리고 근데 저 중에 상장되어 있는 네. 기업은 SK텔레콤하고 라운시큐어. 네네. 돼 있고 지금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라고 전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네. 아직 협상 대상자가 완전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어느 특정 네. 기업에 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네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입찰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이 분산 아이디 연합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블록체인 네.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되면 기술 협상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5월달에 최종 계약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중으로 여름에 이제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7월달 중으로 코로나 예방 접종 증명서 발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여권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뭐 상용화가 되고 있던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백신 여권 그린 패스가 현재 도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IBM과 개발한 엑셀시오르 패스라는 그 백신 여권을 현재 상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6월 15일부터 27개 회원국 보건부를 통해서 백신 여권을 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되지 않을 그러니까 독감이란지 감기처럼 어떤 그 플루 이런 질병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어찌 보면은 이제는 풍토병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이 그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종플루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메르스 그게 다 코로나까지 계속 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중요한 건 백신이 개발될 것인가, 치료제가 개발될 것인가 그런 부분 중요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백신 개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에서도 그 긴급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했던 것처럼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백신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개발된 거는 지금 코로나 백신도 있지만은 신종플루만 지금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었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독감 같은 경우도 타미플루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바이러스 변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백신 개발 기술 이게 지금 그 바이러스 변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임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상, 2상, 3상 그리고 허가까지 받는 기간까지 보면 최소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이 10년 동안 걸릴 걸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의학계에서도 진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임상을 예를 들면 10년 동안 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바이러스가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도 뭐 급하게 서둘러 개발은 해놨지만 네. 계속 변형을 좀 주겠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변이하듯이 변이가 되니까. 백신도 네. 거기에 맞게끔 항상 창과 방패의 그 모순적인 거지만 네. 계속 조율을 해나가서 달고 살아야 되는 개념으로 가겠죠. 근데 얼만큼 이제 그 위험도를 낮추느냐, 뭐 그리고 치사율 낮추냐 그게 그렇죠. 관건이겠죠. 그런 것들이겠죠. 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려면은 그냥 다 걸리면 끝나겠죠. 네, 다 걸리면 끝나고 완전한 종식은 숙주가 죽으면 끝나요.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도 백신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전자여권 하다가. 네. 백신 여권 얘기하다가 백신까지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라는 게 이제 등장한다. 이 얘기고, 뭐, 그것은 어차피 경제를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 기업들로 좀 전에 이 블록체인, 그 다음에 보안 기술, 뭐, 이 스마트폰 통신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개념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전자지갑, 월렛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파급한다면은 여행, 항공 이쪽으로도 수혜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미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성수기가 오게 되면은 또 피크를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날씨가 이제 풀리니까 뭐 봄철 됐잖아요. 코로나 위험이 있긴 하지만 밖을 안 나갈 수가 없고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약간은 집돌이인데 이제는 너무나 저도 깝깝할 정도거든요. 그럼 일반에 이렇게 외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여권 프로젝트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시간에 거래해서 라운시큐가 9.9%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그리고 케어랩스가 5.8%, 시티랩스가 5.3%, SJ 솔루션이 5.2%,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가 4.8%. 일단 보안 관련주들이 좀 다 들썩였군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보안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헬스케어 플랫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움직였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시간의 거래에만 부각된 종목들만 좀 간추려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5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뭐 블록체인 얘기 나올 때마다 대장주로 항상 꼽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사기업까지 전부 아울러 가지고 모바일 그 보안 솔루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은 더 추가를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그러니까 DID 네. 분산 아이디를 상용화시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DID 그리고 생체 인증 활용한 신원 증명 플랫폼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일 먼저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뭐 인바디라든지 뭐 비트컴퓨터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지금 이 케어랩스를 이제 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병원이란지 의원급의 디지털 마케팅 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병원 쪽이었던 헬스케어 플랫폼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강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진짜 백신 여권의 성공적인 도입이라면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또 반복적이지만 이제 여행, 항공, 뭐 해외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이제 여행 시즌이 돌아오면은 뭐 네. 국내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분산형 여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를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이제 섬, 섬이요? 도서 지역. 도서 네. 섬 여행 같은 거, 뭐 네. 이런 것들 여행사들도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섬에 사람을 실어 나가야 되니까 소형 선박 만들어야 되고, 그럼 조선업종. 거기에 이제 좀 위로 띄어서 가면 UAM. 그러면 도심 모빌리티가 더 빨리 발전이 그럴 수도 있죠.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네. 백신 여권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네. 헬스케어 내지는 뭐 디지털 치료제 이런 기업들도 꽤 있잖아요. 비대면 진료라든지. 그래서 비대면 예. 진료라든지 뭐 약간 그렇게 우리가 영역을 좀 확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기업들은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씩 방송 나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인간의 창의력이 제일 많이 뛰어나게 발산되는 곳이 전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네. 실생활이고 뭐 이 돈을 떠나서 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수에즈 같은 경우에도 수에즈 운하. 계속 파생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네. 유가 이러면서 정유주가 갔었다가 그 다음에 해운주가 갔다가 그다음 조선주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다못해 창의력이 공물가격도 예. 뛴다니까요. 공물가격도 수에즈 네. 운하로 사실 건화물이나 이런 게 많이 네. 오가진 않지만 지금 뭐 어제 하루에 뭐 80척인가 통과는 했다 그러는데 뒤에 아직도 밀려 있는 배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하여튼 상상의 나래의 끝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는 가문 종친에다가 맞아요. 이제 고향 기업에다 계속 파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창의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장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뭔가 네. 갈증내 한다는 거죠. 네. 꺼리라는 걸 찾고 싶고 대중들이 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는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뭐 전자여권 이거는 네. 이미 노출이 됐고 어제 시간에 걸려서 움직였고 조금 나아간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항공, 여행, 면세점? 거기까지 가긴 너무 먼가? 면세점 그게 아니고 거기도 갈 수가 있고 그보다 더 또 진보적으로 창의력을 세우면 어딜까라는 고민이 또 잠시 그냥 여행, 여행주. 여행주 네. 숙박업 이런 거는 숙박업, 호텔 신라? 여행 가게 되면 숙박업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호텔 야놀자? 같은 게 너무나 많고 야놀자 맞나요? 어디요? 뭐 애플리케이션이 뭐죠? 어디간가? 야놀자? 네. 야놀자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뭐 그런 네.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음. 그것도 소프트웨어 앱이니까. 아 소프트웨어 이거.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재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거부터 요거 좀- 넥스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준비한 건 말씀을 일단 다 드리고 그래. 일단은 죄송해요. 자꾸 말 끊어가지고. 네. 일단 라운시큐어 있고 그리고 케어랩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QR 코드 보안 기술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인증 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QR 코드 기술 관련해 특허를 6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날은 또 무슨 코인도 있잖아요. 네네. 해시코인인가? 그 페이코인인가? 페이코인, 아마, 페이코인. 그게 아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J 솔루션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TP라는 ARS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 방지라든지 암호 인증 분야에서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유를 해서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라운시큐어,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다날, SJ 솔루션즈, 시티랩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까지.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탑픽을 또 아마 그 유튜브에 올라올 것 같은데 유튜브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지금 화요일 날 윤석열 테마 제가 중앙고등학교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충암고등학교. 네, 중앙고등학교인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사과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렇죠. 고등학교 사실 다 외우고 다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조금 핑계를 대자면은 너무 네. 방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제 기억을 다 못합니다. 아니 지금. 정정은 바로 해드리시면 되고 뭐 그게 큰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중앙고등학교 관련주들이 또 올랐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앙고등학교 잘 그건 말씀드려가지고 아니라, 그건 아니라 뭐. 그러다가 또 윤석열 테마 떼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필 보다 보니까 중앙고가 아니네 아, 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정정을 해주셨으니까 네. 여기서 또 토픽을 제시하자면 좀 힘든데 충암고는 맞나 근데? 예, 충암고등학교 맞아요. 맞아요? 그 다시 확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충남고등학교 이런 데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네. 그거 보고 나서 세 군데가 다시 확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토픽을 꼽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다 그러니까 여기가 블록체인 하나 이게 다 묶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겠지만 헬스케어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뭐 QR 코드 이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지금 블록체인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라운시케어 봐야 될 것 같고 그 헬스케어 여기 나오면 케어랩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R 코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이크래프트 그래서 라운시케어,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네,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아이크래프트는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아무튼 뭐 QR 코드 관련해 가지고 일단 보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먼저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일단 라운시키어 케어랩스를 좀 먼저 보시라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 또 시간에 걸해서 그 네. 특징적인 기업 중에 몇 가지 더 있었죠. 뭐 페트론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것 같고. 네, 오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급등을 하고 그건 또 뭐죠? 인맥? 정치? 윤석열 테마잖아요. 아, 그거 정치. 관련 없다고 공시를 내가지고 급락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선거가 또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정책들, 뭐 미국의 정책도 그렇지만 그런 쪽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그 어저께도 미국 부양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스닥이 급등을 했거든요. 기술주가.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원래 또 금리 민감한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금리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나스닥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 또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저께도 이틀 전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 2시 30분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은 2시 30분 전까지 또 외국인들이 IT하고 또 인터넷 관련 종목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또 네. 순환매가 생기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도 4월 달도 바뀌어버렸는데 아마 4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또 분위기가 순환매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우절. 오늘 만우절이죠? 네.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에 그럼 마무리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정보회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